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부속 시사연구소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들어보셨습니까?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 운송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올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지급받는 화물차주의 경우 올해까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로 신고를 하고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받아도 문제제기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유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한 주가량 파업이 진행되면서 울산 지역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 세 가지 주력 산업을 떠받치는 화물 운송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지 않고 있죠.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일주일째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의 파장이 실제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보고 또 현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울산의 주요 사안을 짚는다. 파워 인터뷰. 먼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이장우 울산본부장 모시고 인터뷰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방송 서두에서 청취자들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핵심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내용을 제가 지금 전달을 했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 노동자들이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3시간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적이 급감하고 노동시간 및 야간 운행이 줄어들어서 도로의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하나 궁금한데, 자동차 유류비도 들 거고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들 거고 그런 상황에 모두 제하고 시간당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달 수입이 3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몇 시간이라느냐가 그러니까 한 중요한 거죠. 13시간 정도 하루 13시간이요? 일했을 때 이제 그 정도 이제 차량 유지비, 유류비,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 정비하는 비용들, 그리고 도로비, 네. 여러 가지 이제를 빼고 제하고 나면 네. 보험료 등도 다 들어가겠죠. 예. 제하고 나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네. 그렇게 계산하면 시급으로 따지면 거의 최저시급 그렇네요. 수준인 거죠. 13시간씩 일해서 300만 원이다. 예. 최저시급일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화물 운송을 일하는 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그리고 그분들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제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왜 이게 2022년까지만 유지되도록 법안이 설계되었던 걸까요? 예,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2년 12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네. 이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화물 노동자들이 근 20년간 요구해왔던 건데요. 네. 만들 당시에 이제 그 화물 운송업자들, 화주들이 이제 전면 시행을 반대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평가해서 네. 다시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던 거고, 네.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일몰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13시간 일해서 한 300여만 원을 한 달에 수입을 만들었었는데 뭐 수입이 더 떨어질 수 있겠어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부분이 시멘트하고 그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부분인데 이 부분 외에 다른 물건을 나르는 그 화물 노동자들은 사실상 이제 이 안전운임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한 거죠. 네. 지금도. 좀 수치로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로 열악해질까요? 그 이게 안 되면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30% 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수입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가량 예. 떨어진다. 그럼 13시간 일했을 예. 때 뭐 한 2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이다. 예. 아, 굉장히 열악해지겠네요. 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유지를 위해서 일단 파업을 시작했는데 그 입법을 진행하는 국회 그리고 집행부인 국토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22년 1월부터 사실 이제 화물연대하고 정례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국토부는 계속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이제 시간 끌기를 주로 해왔고 파업 직전에 6월 2일에 왔어야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이런 내용을 놓고 이제 노정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졌지만 뭐 특별한 뭐 결정 사항은 없었고 지난 11일, 12일 이제 3차, 4차 네. 그 교섭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최종 결렬된 상태이고요. 네. 여당은 사실 안전운임제 운영 방안을 운영을 위한 논의 TF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네, 국민의힘. 예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파업을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무관한 운송료 인상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파업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만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에 사실 일몰제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왔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 등 일몰제 폐기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9일 날 간담회에서 파업 후에 파업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원 구성 이후에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정도입니다. 예. 어쨌든 지난 주말에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죠. 예. 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저희들도 뭐 이게 4차 교섭에서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3차 교섭 때부터 사주체 국토부, 국민의힘, 화물연대, 화주단체 네. 이 네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4차 교섭 때 이제 2시부터 9시 50분까지 교섭을 하고 이제 다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사주체가 네. 뭐 이걸로 이제 성명을 발표하자. 주요 내용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위해 적극 논의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정회하고 10분 만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원천 무효 선언하면서 합의를 이제 번복한 거죠. 그래서 그 번복한 원인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입장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하고 이제 이게 뭐 대통령의 노사관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파토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실제 이제 이게 사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누가 제안했냐면 국토부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부가 이걸 제안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3차 교섭부터 국토부가 이걸 제안한 거거든요. 네. 그 국토부가 제안한 것은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입장이 있었지 않나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여기에 참여해서 국민의힘이 그 당이지 않습니까? 네. 당이 여당이 여기에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일에 네. 뭐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 게 뭐 저희들 추측키로는
국민의힘이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한 시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 합의점에 다다랐을 때는 또 태도가 바뀐 거죠. 예, 그건 뭐 화주들이나 또 운송 사업자들의 입김을 또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지만 입장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이런 등에서 그래서 뭐 그런 맥락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또 4개 주체가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간에 입장을 바꾼 단위가 이제 국민의힘 정당이 있지만 동시에 화주단체도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4개 주체에서 이제 이름을 빼게 됐는데 이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름을 빼게 된 겁니까? 그 화주 단체는 근본적으로 이제 일몰제를 일몰시켜야 된다. 지금 이 안전운임제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거든요. 네. 500만 원에. 근데 요 강제 조항을 빼고 그냥 강제 조항 없는 공고 형식의 어떤 법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그것이 지금 그 사자 합의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여당이 빠지니까 이제 자신들도 뭐 여당을 빠지게 하는데도 자기들이 입김을 발휘했겠지만 또 빠지니까 그 빌미로 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5차 회의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교섭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것을 보면 파업 초기에 국토부가 판단한 것은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지만 한 3일이면 끝날 것이다. 파업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지금 사태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판단력 부재가 불러온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제 무력화하는 것을 파업을 자꾸 무력화하고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 노사관계를 악화하는 발언보다는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운임제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들하고 우리 국민들 안전과 연결된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말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울산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사업체 경영자들 입장을 들어보면 뭐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울산 경제 근간을 이루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 3가지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이 있다. 울산 경제가 회복 불가능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얼마나 사실인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 울산 지역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한 2,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2,000여 명이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0여 명이 파업을 하니까 울산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근데 화물 운송하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왜 그렇게 박하게 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생계가 걸려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기업들이 제품 출하하고 원료 공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시멘트 원료 중단, 수송이 중단되면서 울산 지역 이제 건설업체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 이동이 중단되면서 컨테이너 1만 900개 정도가 뭐 일주일째 발이 묶인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도 이제 뭐 한 4,000여 대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피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론 보도의 내용들이 사실일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화력발전소하고 농가로 들어가는 4일로 등은 화물연대 지역본부 통제하에서 최소 물량으로 계속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료 말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막대한 피해가 이제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 합의 내용까지 자꾸 번복하면서 이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정부와 그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파업이 축소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시민 피해들이 그리고 산업체 피해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얘기인 예. 거죠. 한편 이렇게 파업을 하면은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물운송 노동자분들 중에 파업 이후에 그 어려움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근데 현실이 더 이제 암담하거든요. 네. 그 화물 노동자들 그 요소수 대란 네. 있었죠. 그다음 에 네.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면 7%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안전운임제에서 안전운임제까지 폐기가 되면 네. 그 화물 노동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차를 다 처분하고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화물차를 또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할부 뭐 여러 가지 이제 묶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지금 파업 이후에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절박한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3일 만에 멈출 것이라고 예측한 파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 이 제도 유지 외에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요구 외에도 이제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료 인상, 네. 지입제 폐지, 그리고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 또 이제 법내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노동권 확대, 뭐 산재보험 확대,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13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주 5일 운행을 하게 되면은 단순 계산만 해도 65시간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ILO 협약 바운더리에서 이 화물 운송자들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국내 실정에서는 저희가 52시간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운더리에 갇히지 않고 65시간 일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특히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분명히 이제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이라든지 국토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예,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전하고도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화물 노동자들의 절규를 진지하게 듣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좀 자세하게 이 파업의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갈무리 해주시면은 청취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또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싸워온 노동자들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과거에 농민들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광우병 수입 쇠고기 운송을 거부했던 노동자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가뭄에 웬 파업이냐라는 일간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늘 붙어 다니는 맥락 없는 혐오가 있었고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자기 권리를 통해서 그나마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파업으로 자신들만의 권리를 넘어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장우 울산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울산 상공회의소 김진욱 경제조사팀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일주일째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도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전화로 많이 듣나요? 전화가 업체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물류 쪽에 이렇게 많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뭐 화주분들이나 아니면 업체 쪽 그 경영자분들의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 뭐 그렇게 요약할 수 그런 있겠네요. 상황입니다. 네.
그 울산 지역 경제는 이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 세 가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가량 지속이 되면서 이 주력 산업을 떠받치는 화물 운송도 일주일째 멈춰선 상황입니다. 이 파업이 지금 주력 산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특히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울산은 이번 사태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보호무역의 네. 확산 등 대내 어려움을 극복한 지역 주력 산업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자동차 업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산 차질은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영세한 부품 업체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부족한데 이제 화물 운송까지 제대로 안 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성차 완성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 업종은 원자재 확보 어려움과 보유한 재고가 소진될 경우에는 공장 가동 중지가 불가피하고 하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출하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피해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문을 닫을 걸로 예상되는 업체들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아마 좀 더 장기화가 되게 되면 네. 공장 가동도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예,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적재해둔 후판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수주 증가로 회복세에 들어선 조선업체 도약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조선업에서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게 후판이 많이 쓰이는데 후판이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기에 철판 이게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물동이 이제 어려울 경우에는 좀 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석유화학 분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이 아무래도 원자재 확보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 가동 중지가 불가피하니까 원자재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석유화학 분야도 원자재 수급이 중요하다. 예. 그 전체적으로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력 제한은 물론이고 각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와 납기 지연 등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경쟁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실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겁니까? 예, 최근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물류 차질로 인해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 주요 업종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총 1조 6천억 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산업통상부에서 이 자료를 만든 건가요? 아니면은 예. 어저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네, 그렇군요. 예,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총 1조 6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6일간 극심한 제품 출하 차질로 적재 공간 한계에 다다른 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 생산 차질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가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 재고가 그 공장 안에 쌓여가면서 더 이상 물건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업체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그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 울산상공회에서도 지역 산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산업 현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욱 울산상의 경제조사 팀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일주일째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그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울산상의 두 곳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